네, 2024년 8월 13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실적 발표의 마지막 날입니다. 15일은 휴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실적이 발표가 될 마지막 날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까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내일 아마 장 마감 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치가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업황, 그러니까 1등주 혹은 2등주 실적이 그동안 어떻게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 가면서 확인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오늘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은 단기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 두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면 실적에 상관없이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지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 가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하락 마감을 할 줄 알았어요. 하락 마감을 할 줄은 알았는데 오히려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330억 원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개인과 기관을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타 법인 쪽에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특이한 거 한번 보여드리면 기관계의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뭐 국가지자체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은 금융투자나 혹은 어디에서 매수할 법한데 금융투자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까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매도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뭐 한 군데 정도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통은 나오는데 좀 특이한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올라가다가 2635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도 아마 큰 폭의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란 사태가 이번 주 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아마 지난주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12일, 13일 이때가 굉장히 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어제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임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어제 WTI가 한 4%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골드 관련주가 미국 쪽에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내일도 큰 폭의 흐름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15일 우리나라 광복절이기 때문에 아마 매매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단기적인 저항이 770 한 5 정도 되었기 때문에 뭐 오늘 조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들의 매수만 이어진다면 요거는 힘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785를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 및 업종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위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밸류업, 그러니까 뭐 은행주라든가 보험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관련주가 미국에서 WTI가 4%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음식료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어요. 보통 한 2에서 3%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에서 현대로템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전일 매수해라라고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그동안 제약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제약주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크래프톤이 한 12%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얘기가 나오는 건 리포트가 SK증권과 유안타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역대급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하고 헤즈볼라 최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를 공습으로 살해하게 되면서 이란 헤즐볼라 그다음에 이스라엘 간의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가자지구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학교에 미사일 쐈다, 그래서 뭐 사망자가 굉장히 좀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뭐 그에 대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화재 방지, 열 배터리 폭주,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기차 및 지하 충전소 화재 안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거기에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신규 완속 충전기에 PLC를 탑재할 것을 사실상 의무할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화장품은 그동안 2분기에 판매가 엄청 많이 됐어요. 3분기에도 판매 엄청 많이 됐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에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도 있다 보니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했죠.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해결할 방안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뭐 빨리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CIS가 오늘 15%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외에 전고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파란색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되게 되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급등을 했는데, 뭐 키트 수요를 감당할 만한 게 생산업체 관계자들의 뭐 공통된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 가격은 올라갔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충분히 커버돼,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이 소폭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매수 대기라고 적어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수 대기까지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EM텍이 오늘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스페어 파워도 5,550원, 5,500원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웹젠은 오늘 매수가 됐습니다. 웹젠 오늘 매수가 됐고, 유튜바이오는 매도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커스가 매수가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해드렸던 가격대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뭐 32,000원까지는 돌파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파를 했죠 어제. 그리고 지지가 나오는 게 32,000원이 지지가 나와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6% 거의 뭐 7%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뭐 단기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바이오는 버텨야 될 가격이 4,400원이었습니다. 근데 4,400원 이탈을 했죠. 뭐 오늘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내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부터 쭉 연결을 이렇게 하는 게 있죠. 하다 보면은 지지선 부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4,400원이었는데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뭐 원칙대로 손절을 좀 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웹제는 퍼블리식 신장 프로젝트 S 출시명을 용과 전사로 확정을 했고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록을 마쳤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용과전사 내부 IBT를 맞추면서 향후 사업 일정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1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게 8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이었는데 이게 오늘 타이밍에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고점은 2만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 2만 1,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커스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 영업 이익을 54억으로 그 전년 대비 18.08%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같은 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4% 감소를 하게 되면서 뭐 과거 대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 가격이 있죠. 이 가격 1,500원 1,5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슈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전고체 관련주죠. 전고체 관련주인데 16,600원이 지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오늘 뭐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16,6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돌파시 매수입니다. 돌파시 매수.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여기 있죠. 24,000원으로 잡혀 있네요. 이때가 단기 목표가. 그래서 내일 돌파시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가 4% 잡고, 손절가는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수화학. 뭐 이수화학도 국산 배터리 안에서 전고체 관련주죠. 그래서 9,300원 돌파시 매수, 돌파시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은 손절가 3% 잡죠. 그런데 손절가 3% 잡고 순간적으로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4%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500원입니다. 단기 목표가, 단기 목표는 1,500원을 보시면 됩니다. 1,500원. 그리고 1,500원 돌파 시 11,8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11,800원 확인이 되셨죠? 다음으로 한빛레이저인데 이게 뭐 대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단기 대책으로 가장 먼저 공란한 된 게 배터리 정보 공개죠. 그 뭐 테슬라가 아니죠. 벤츠가 뭐 중국의 1위 기업 배터리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까보니까 10위권에 있는 그 배터리를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벤츠가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기아차가 배터리를 공개를 안 해요. 배터리를 공개 안 하는데 뭐 문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현기차가 우리 배터리 어디 거 썼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중국산 배터리가 아닌데 국내에서도 국내 3사가 만든 배터리도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배터리를 어디 걸 쓰는지 요거를 좀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빛레이저가 배터리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을 보유 중이고요. 전기차용 2차전지 제조 공정 중에서 제조품의 이력 추적을 목적으로 마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코드에는 생산 공정과 생산 일자를 포함해서 생산 설비 정보가 담겼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뭐 이거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4,6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4,6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지금 보시면 4,300원을 손절가로 잡습니다. 손절가. 이거는 매수겠죠. 매수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목표가는 5,7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5,700원. 5,700원.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됩니다. 1차 목표가 5,700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뭐 6,800원대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상향 조정. 이때 되면은 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바코. 뭐 아바코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이슈는 없었는데 오늘 뭐 타이밍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올라간 거 한 3% 정도 동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흐름이 지금 전 고점이 형성이 되었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내일 오늘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 있죠. 오늘 고점을 돌파를 하는 15,370원 15,370원 70원 돌파 시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가능. 이것도 손절가는 여기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4,700원 14,700원은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가격은요 17,500원을 일단 1차로 보고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19,000원입니다. 19,000원 19,000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위로 한번 볼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연간 실적은 하락입니다. 연간은 하락해요. 근데 보는 이유는 3분기랑요 4분기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한빛레이저인데, 자 상장 주식수가 2,200만 거의 한 2,300만 주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 보게 되면 2,600만 주가 돌았습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겠죠.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거의 44% 1,000만 주 정도 1,00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300만 주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 주식 수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다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매수를 한 거는 개인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변동폭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이 8월 13일입니다. 이제 뭐 8월도 거의 절반 지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뭐 초반에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확인해 봐야 될 거 실적이 좋아지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비중 축소 일부 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뭐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내가 가진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없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뜬금포가 나오거나 실적이 좋은데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좀 힘 좀 내시고요. 저는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감사합니다.